앞서 파프리카가 비타민의 보석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색색의 파프리카, 색다른 효능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혈압, 혈당 뚝 떨어져요. 와. 파프리카를 먹으면 혈압,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죠. 자, 혈압당뇨 국민 질환이죠. 혈압은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이고요. 심지어 65세 이상 여성들은 정말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거든요. 그만큼 흔한 질환인데 이렇게 파프리카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 특히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은데요. 아시는 대로 나트륨을 이렇게 우리 몸 밖으로 잡아 빼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죠. 또한 파프리카 속에 아까 강조했던 비타민 C가요. 이 혈관을 아주 쫀득쫀득하고 탄력 있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늘려주는 어떤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고혈압도 예방을 해주고요. 또 역시 그런 그 항염, 항산화 효과, 또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많이 떨어주면서 이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론점은 뭘까요? 열어볼게요. 면역력이 쑥 올라가요. 어허. 나왔네요. 네, 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그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을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뽑혔습니다. 파프리카가. 바로 그 이유는 파프리카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의 주된 역할인데요. 베타카로틴은 뭐 당연히 항산화 효과로 인한 강력한 항염 효과도 있지만요. 이 몸에서 특히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점액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우리가 점막이 미끌미끌하면은 호흡기에 붙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붙지 않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감염이 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비타민 C는요, 면역 세포의 종류별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또 염증 물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면역력의 A부터 Z까지 모든 단계에서 심지어 유전자 수준까지 깊이 관여를 해서 면역력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 보기 좋은 파프리카가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체중이 쏙 빠집니다. 체중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파프리카는 과육이 두껍고 단맛이 있어서 과일과 비슷한 그런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파프리카의 열량을 보면 100g당 24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바나나라든가 고구마 있죠. 네. 이것보다도 4분의 1 내지 와. 5분의 1밖에 칼로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상에. 또한 식이섬유 또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둬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식이섬유만 듬뿍 있는 게 아니라 파프리카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소 중에는 캡산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캡사이신 성분하고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파프리카를 그러면 언제 먹어야 좋냐 보면은 배고플 때 드세요. 그게 배고플 때. 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시간에 배고플 때 파프리카를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고요. 또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거 있죠. 뭐냐면 식이섬유가 듬뿍 들은 걸 먼저 드시면 이 포만감이 높아져서 우리 뇌가 배부르다 느끼는 시간이 약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먼저 드시면 우리가 탄수화물 밥으로 먹거나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서서히 흡수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순서만 바꿔도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프리카 한 가지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밥 다 먹고선 파프리카 집어먹었었는데 밥 먹기 전에 파프리카 먹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드라마 보시면서 과자 대신에 파프리카 아삭아삭 씹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효능 보겠습니다. 네. 노화를 쑥 늦춰줘요.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타민 C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항산화 효과 물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C도 풍부하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 우리가 피부 노화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늦춰주는 비타민 E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어떠한 작용을 하면 우리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역할이 뭐냐면 비타민 E가 점막, 피부 밑에 있는 점막을 굉장히 생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도 듬뿍 들어있고요. 또한
파프리카를 먹으면 우리가 장수를 할 때 소식하라고, 그러니까 적게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어서 많이 먹지만 적게 먹는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장수 건강 식단으로서 소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파프리카 식단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노화를 늦추고 이게 그 피로감을 없애주는데 비타민 C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27가지에 되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함께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여러 가지 식사 반찬에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효과를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파프리카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파프리카 식단 체험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원혜랑 씨. 저는 건강하게 먹는 편이에요. 이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체크 보니까 혈당이 올랐더라고요. 위험 단계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셨거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른 이유를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밥 먹고 또 과일을 먹었어. 항상. 밥 대신 과일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잘 먹었다. 이거 먹고 나면 너무 막 해롱해롱 피곤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자게 되더라고. 그것도 좀 고민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인 서미영 씨. 예전에는 제가 50대 초반 53, 4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건 70kg가 다 돼가요. 특히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즐겨 먹었는데요. 불어난 체중과 함께 맞는 옷은 없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일단 몸이 무거우니까 걸을 때 불편하고 골반 틀어졌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이제 막 아파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던 나은미 씨. 걱정되는 게 많죠. 갑상선암이었죠. 장을 적출했죠. 그러다 보니 살도 찌니까 그 이후로 한 20kg 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도더라고요. 암과 함께 찾아온 고혈압은 현재까지도 나은미 씨의 몸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내 몸이 무거워요. 몸이 무거우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이지. 한 번 무너졌던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간식 대신 파프리카로 이렇게 대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커요. 파프리카 챌린지에 도전장을 내민 사례자들. 면역력 상태를 알아보는 활성산소와 항산화 검사와 혈액 검사, 혈압 측정까지 진행했는데요. 현재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세 분 모두 200 이상 높게 나왔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13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중년 이후 특히 완경 이후의 여성들은 몸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가 쉽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파프리카와 같이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걸을 때 불편하고 계단 내려다닐 때 불편하고 그래서 살 좀 빼서 고지혈 좀 떨어지고 건강해져서 좀 활기차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세 분께서 파프리카 식단을 체험하고 나서 혈압 그리고 혈당, 체중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건강상의 결과를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함께 만나본 세 분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이 파프리카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일단 골다공증이 있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골다공증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비타민 D랑 칼슘입니다. 네. 하지만 파프리카는 일종의 화려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프리카 속에 있는 이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성분 때문에 의외로 골다공증과 연관된 연구가 활발합니다. 실험실에서 뼈를 파괴하는 팔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했다는 연구도 있고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 국민 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골밀도랑 영양 섭취와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해봤는데요. 베타카로틴 섭취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또 뼈의 구성 성분인 이 콜라겐,
그 구성에 중요한 비타민 C의 섭취가 올라갔을 때도 골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앞서 강조했던 비타민 C, 베타카로테인 다 파프리카에 많잖아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잘 드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르신들 골절이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어르신들뿐 아니라 저도 40대에 접어드니까 정말 뼈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파프리카가 뼈에도 좋다니 저는 오늘부터 이름을 자두가 아니라 파프리카로 바꾸겠습니다. 네, 파프리카입니다. 어머, 우리 자두 씨 이제 파프리카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힘이 한번 다르네요. 우리 한기정 박사님은 어떤 분에게 파프리카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파프리카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파프리카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27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때문에 이런 피로 해소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 대응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부신 호르몬이 이거는 너무 높아도 탈이고 너무 낮아도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신 호르몬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바로 그런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배터리가 좀 부족한 가전제품과 보면 약간 힘없이 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몸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바로 그런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활력 있게 유지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프리카 많이 드시면 만성 피로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프리카에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타민 C를 제대로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 한기정 박사님께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요.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한기정 박사님의 꿀팁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짜라란 식초군요. 네. 식초. 제가 왜 식초를 추천했냐면 우리가 파프리카에는 파프리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렉틴이란 독소가 있어요. 이거는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인데 이 렉틴이 때문에 우리가 장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파프리카를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약간 더부룩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렉틴이 어디에 취약하냐?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렉틴의 그런 불활성화, 그러니까 역할을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을 할 때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와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 파괴도 줄일 수가 있고 또한 흡수율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상큼하게 조리를 하셔서 드실 때 식초와 함께 드시면 그러한 것들을 문제점을 말끔하게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